8월 16일 장전 시작입니다. 연휴 동안에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미국 증시 하락에 2조 원을 베팅했다. 사실상 전 재산을 지금 베팅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마이클 버리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예측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맞춘 게 없습니다. 대표적인 고장난 시계의 아이콘이에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틀릴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또 드럼이나 치겠죠. 자, 그리고 대머리 니엘 카시카리 연준 총재가 연준 금리 인상이 종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서 또다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 비둘기파였습니다. 근데 변했어요. 머리가 없어지면서 변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중국발 리스크가 굉장히 현재 크죠. 네, 중국발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이게 비단 부동산 리스크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지표가 거의 국가 부도 위기급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중국은 이랬어요. 원래 중국은 이랬기 때문에 늘 그렇구나. 어떤 식으로 이번엔 또 이거를 비껴나갈까, 이어나갈까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항상 이런 이슈 터졌을 때 원래 우리나라는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고점이죠 아직도. 네, 물론 2,600포인트가 깨지긴 했지만은 부담스러운 거는 이런 뉴스들은 매년 아니면 한 2, 3년마다 나오는 악재들이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지표가 고점에 있단 말이에요. 지수 추종을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파장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중국 부동산 리스크 검색해 보시면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네,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이슈는 아닌데 이게 정말 이번에는 더 크다, 이번에는 더 크다라고 하면서 덮었거든요. 이게 덮었는데 과연 국내 증시가 그때마다 원래는 신저가를 갱신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고점인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재고가 원래 올해 3분기에는 약간 이제 흑자 전환 이렇게 하고 4분기에는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반도체 감사는 아무리 해도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이게 감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소비해줄 수 있는 미국이나 중국, 유럽연합이 경기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국내 500대 기업 중에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는 52조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23조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반토막을 이끈 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실적이 좋았던 자동차, 현대차라든가 기아도 실적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은 저는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은 코로나가 2000년도에 시작되었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이제 대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때 무너졌어야 됐던 이런 부실 기업들, 그런 것들이 안 무너지고 버텼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됐잖아요. 지금이라도 무너져야 되는데 이거를 강제로 지금 정부라든가 은행에서 못 무너지게 막고 있습니다. 정부가 막고 있는 게 사실상 크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새마을금고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우리가 뒤에서 지원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더 심합니다. SVB라든가 다른 이런 은행들을 퍼스트 리퍼블릭도 지금 다 예적금을 지원해주면서 인수를 할 수 있게 도와줬죠. 다른 기업에서 SVB는 크레딧 스위스, 퍼스트 리퍼블릭, JP 모간이 인수를 했는데 미국 재무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산돼야 되는 은행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최근에 피치가 국가신용 등급에 이어서 지금 미국 은행도 다 너희들 강등 경고다. 이거 너희 지금 위험하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강등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디스는 이미 강등을 때려버렸습니다. 지역은행 10곳과 대형은행에도 경고를 하면서 신용등급을 강등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좋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엄청나게 기업 은행들이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 민간 부채,
뭐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계 대출이라든 기업 대출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이 한번 터져야 된다. 사실은 증시를 올리려면은 털고 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안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충격은 아마 한두 차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오고 있죠. 실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런 부작용들이 고금리가 지금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이제 한번 조정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야 되지 않나. 달러가 1300원 밑으로 좀 떨어지면은 달러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예.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또 구두 개입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뭐 이제 5% 육박을 하고 있는데 거의 5% 넘을 가능성 매우 높죠. 네, 하반기까지 미국의 국채 발행은 계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내년 2분기부터 금리나 이제 할 거다. 25bp씩 진행할 거다. 패드워치에서도 이제 3월 아니면 4월부터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부실 채권들을 털고 부실 기업들을 털어야지 이게 연준이라든가 글로벌적으로 양적 긴축을 종료하더라도 이런 지수라든가 이 기업의 반등이 나왔는데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다 같이 밀어 올리면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냥 수급 분산되고 막 이상한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국 그 전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자가 계속 나잖아요. 근데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언젠간 터져요. 누구나 알아. 근데 지금 당장에 못 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강단에 있는 정치인들이 사실 없는 거죠. 한국전력처럼. 네. 언젠가는 올려야 되잖아요. 전력 가격을 가스 가격 이런 거 다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못 올리고 있는 거 지금 욕 처먹을까봐. 나중에 뒤에 이제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 밑에 자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고생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털 수 있느냐 이번에 이런 악재 때 기업 몇 개 날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원래는 정상인데 될 수 있느냐가 좀 문제다. 자, 그리고 중국이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 중국은 지금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국 국가 통계국을 믿습니까? 네, 20%가 넘는 그냥 최소 30% 최소 3 중국 전문가가 전에 나와서 양심 고백했죠. 최소 30에서 50%다. 중국 젊은이들 절반을 누르고 있다. 이게 과연 어느 식으로 이제 이슈가 좀 파생될지가 중요하다. 중국이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돈을 때려 박으면서 부양책을 만들 것인지 만들어봤자 뭐 부동산인데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국가들에서 안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전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중국이 또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야 우리 이렇게 일 못하고 있는 거 우리 나라가 어려운 거 미국, 한국, 일본 때문이야. 분노하자 인민들아 이래 버리면은 미치는 겁니다. 네. 이미 그런 사상 교육을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받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아무튼 자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저성장 위기에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여러분들 일본이 30년 동안 엄청나게 욕을 먹으면서도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뭐 아베노믹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 위주의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네, 친기업 정책들 일본이 10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반기업 정책을 거의 한 15년, 20년 하고 있죠. 기업도 다 때려잡고 있습니다. 네, 일본한테 역전을 안 당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일본의 그런 기초 체력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이불로 일본은 성장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채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결국 역전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1%대 성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전에 좀 워낙 길게 내용을 말씀드려서 짧게 넘어가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성장률을 이제 우리는 계속 겪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넘어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 국내 증시하고 내년에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쉽지 않다. 네, 국내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랑 뭐 11112, 뭐 제약바이오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 지수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점들 개별적으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그래도 올라와서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부담감 조금은 완화되었다. 요것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올해 최무조정 신청자 돈을 못 갚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상반기에만 9만 명이 넘었는데 좀 저는 개인적인데 화가 납니다. 저는 이때까지 실업급여 한 번 받은 적 없거든요. 늘 일을 했고, 네, 뭐 정부 지원금은 받은 적이 없어요. 재난 지원금 예전에 강제로 주는 것 빼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것 빚을 우리나라는 돈을 빌리기가 너무 쉽죠. 네, 돈을 빌리기도 쉬운데 안 갚으면은 채무조정 해가지고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신용을 어떻게 보면은 보호하는 사람들만 병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네, 정치인들이 표를 하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아까 위에 막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뭐 좀 세게 말하면은 자영업자들이라는 이런 거 다 빚으로 지금 버티고 있죠. 근데 언제까지 나라에 빚으로 해줄 겁니까? 그냥 안 되는 기업들이 넘어가고 망해야지 이런 게 좀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그냥 계속 먹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와 시간 돈 빌려가지고 비트코인 떼어놓고 안 되면 그냥 채무심천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요. 네. 제가 원래 나라 탓 안 하기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제 예전에 그런 워딩을 보시면은. 근데 진짜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네. 심각하다. 네.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변제 기간이 뭐 8년입니다. 8년.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은행들도 명분이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어. 왜? 야, 10명한테 빌려줬는데, 세네 명이 파산 신청해서 우리 돈도 못 받아. 당연히 거기에 대한 리스크들로 인해서, 거기서 원래 여러분들 금리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리스크를 안고. 사람들이 10명이 빌려서 10명이 갚으면은 금리를 세게 할 필요도 없죠. 우리도 명분이 있죠. 야, 우리가 이렇게 돈 잘 갚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대출금리 올리냐. 예적금 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낮춰라. 우리 돈 잘 갚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뭐, 10명 하면 3, 4명이 그냥 다 이렇게, 네, 3, 4명이 아니죠, 지금 거의 뭐. 한 10% 이상 이렇게 막 돈 안 갚아버리니까 은행에서도 피곤해서 계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이런 채권 투신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또 큰 이슈 없이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부담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고금리가 이어졌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런 반대적인 성향이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안 나오려고 계속적으로 덮고 있어요. 나와야 됩니다. 네, 안타깝지만은 정리될 건 정리돼야 돼요. 네, 정리가 안 되면은 아마 2, 3년 뒤에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그대로 터질 겁니다. 중국이 지금 덮고 덮어서 2005년에 중국이 처음 나왔죠. 제가 주식을 할 때 기억으로는 2005년에 처음으로 부동산 국채 리스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2023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덮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그 충격이 어마무시할 것이다. 그래서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질 거라는 점 다시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 그거나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